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전도사 거북투자, 첫돌 100만원 어린이펀드 가입 국민운동본부 정남출 TV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이 구독해 주셔서 드디어 980명 귀한 구독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20명만 더 구독해 주시면 대망의 1000명 돌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에 한 번씩만 20명, 한 명씩만 힘을 모아주시면 저의 작은 소망 1000명 돌파를 이루겠습니다. 1000명이 저한테 무슨 수입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분상 1000명 구독자의 유튜버 정남출 TV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분이라도 금융문명 탈출하셔서 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내는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며,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모두가 다 금융으로 부자 되고 나라가 또 금융 강국, 부국, 강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 10분 208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코스피 2592.09 소폭 0.06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715.98 하락 0.24. 개인 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방산주는 상승했으나 조선주는 하락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헤럴드 2대1 경제의 2대1의 보도문 곧 중대한 상황 온다. 헤지펀드 대부의 경고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선물 다우 0.00, 나스닥 상승 0.14, S&P 500 상승 0.17, 원달러는 1368.30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일도 60.69로 어쩌면 50불 단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80불까지 갔던 그 오일이 60.69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에 가장 우리한테 잘한 것이 오일 가격 인하 중에 있습니다. 금은 3,330.6원입니다. 빅테크 탑10 9개 상승, 한 종목만 소폭 하락. 하락은 마이크로소프트만 마이너스 0.24. 시총은 3.8조. 엔비디아 상승 0.07, 3.2조. 애플 상승 0.22, 3.0조. 아마존 상승 0.05, 메타 상승 0.20, 구글 상승 0.92, 테슬라 상승 0.67, 브로드컴 상승 0.07, 넷플릭스 상승 0.00, 팔란티아 상승 1.37로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는 전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 미 연방정부 부채 거듭 경고. 빠르면 1년 내 중대한 상황 직면할 것. 시장 감당 수준 넘어 현실적이어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의 보도는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22일 현지 시간 미국 국제시장에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면서 재정 적자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이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그날 뉴욕에서 열린 팔레이 미디어 카운슬 행사에서 우리는 국제시장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1년에서 5년 사이에
우리는 이 중대한 상황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에 비유하면서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증상이 축적되고 있는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말해줄 수는 있지만 정확한 시점을 말해줄 수는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인 달리오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에 대해 일찌감치 우려를 표했다. 높아진 차입 비용, 지속적인 정부 지출 증가, 세수 감소가 맞물리며 재정 적자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3월 기준 36조 달러, 약 4경 9,734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16일엔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부채 급증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공약을 담은 감세한 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른바 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The One Big Beautiful Bill로 진통 끝에 해당 법안은 이날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30년 만기 미 국제 수익률은 2023년 이후 최고 수준 약 5.14%에 거래됐다. 달리오는 올해 우리는 국내 총 생산 대비 약 6.5%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회가 연방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달리오는 나는 낙관적이지 않으며 현실적이어야 한다면서 양당한 협력이나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국은 내게 더 줘라는 요구로 귀결되고 그게 바로 재정 적자의 원이라고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떤 편에서 그냥 퍼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가게나 공동체나 국가나 빚이 많으면 빚의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98년도 12월 달에 현대양차를 간부 1호로 사표를 내고 참으로 그 칠흑 같은 IMF에 저라도 몸을 던졌다고 해서 제가 방배역 대리점 딜러권을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본사에서 저를 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누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 폐쇄한 지점들 자리에 그 참혹할 때 대리점을 하겠다고 몸을 던진 바보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바보라고 엄청난 놀림을 받았고 그 사표를 쓰고 그 다음 날 짐이 우리 집으로 왔을 때 온 식구가 울고 우리 딸이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눈물을 흘며 쓰는 편지와 함께 꽃을 그려놓고 아빠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우리 가족들은 제가 말을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잘린 줄 알았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제 몸을 던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리점을 이제 하면은 2억을 대출해 준다고 보조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냥 보조해 준 거 아니고 1년 걷지 3년 분할 상환 연리 6%, 그때 한 이자가 20% 전후 갔습니다. 집이 방배동에 양옥 2층이라 좋은 집이 오래서 2억을 하면 2억 4천을 담보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뭐 걱정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엔 공시지가가 아주 낮아가지고 거기에다가 1층 세놓은 집 빼불고 우리가 살고 있는 2층 빼보니까 꽝이에요, 꽝. 그래서 이제 집을 담보 잡혀려는데 처갓집에서도 다 잘 살고 다 집도 있고 다 그런데 일체 집을 담보를 안 잡혀주고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그냥 당장 정서방 빨리 어디 취업하라고 뭐 집사람이 뭐 난리를 쳤는데 제가 이제 한번 사표 내서 어떻게 오고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나 가지고 11월 3일 사표 던졌고 11월 12월간을 서울을 혼자 배회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왕십리 쪽에서 지점장을 했을 때 2년 2개월가 있는데 제일 거창한 거 제일 막내가 찾아와서 왜 대리점을 간판 안 올립니까? 그래서 저기 세곡동에 산마루 집인가? 예, 거기 가서 같이 저녁을 닭도리탕에 하면서 실질 얘기했습니다. 막상 세상 물 좀 몰라서 회사에서 나와서 보니까 내 집이 껴냐기 때문에 바로 몇 억은 되니까 2억 4천이 담보가 잡힐 줄 알았더니 공시지가도 잡을 뿐더러 새 산 1층은 그 돈 빼불고 우리가 사는 것도 빼보니까 꽝이다. 그래서 집을 담보를 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업을 못하고 있다 했더니 회사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 물론 공짜 아니죠. 갚아야 할 돈인데.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직원들이 부모님 집을 잡혀줬습니다. 참 눈물겨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직원들하고 행당지점장, 제가 초대회장 지점장 하면서 전국 최우수 대지점이 됐습니다. 지점이 됐습니다. 그때 그 참 신뢰를 가지고 제일로 고참과 제일 막내가 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드려서 이렇게 해서 정지점장님은 자동차 판다는 귀신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좀 잡혀줍시다 하고 그 자식들 말 듣고 집을 잡혀줬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결코 빚이 없을 때까지는 금금 전략 저축하고 더 나아가서 단 10%씩이라도 꼭꼭 투자하셔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난과 빈곤에서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사 현장에서 휴식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몸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얼굴도 버리는데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 공사 현장에서 리몰딩 하는 그런 건물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시청자. 특집 방송 3주년 동리를 알면 누구나 100억 부자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7일 기준 우리나라 조선방산중공업 기업 10개씩 해서 3종목 ETF, 미국 탑10 10종목 해서 4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이 주식들에게 ETF에 분산 투자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25년 만에 100만 원이 10억이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 100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25년 만에. 그러면 한국기업 ETF 타이가 K방산우주 주가 22,400원, 최근 1개월 15.47, 최근 3개월 42.17, 최근 6개월 61.21%, 최근 1년
81.88% 상승. 타이가 조선 탑10 주가 18,800원 이렇게 해서 6개월 70.92%, 6개월에 70.92%. 타이가 200 중공업 주가 8,070원, 최근 1년 82.80% 상승. 타이가 미국 테크 탑10 주가 22,930원, 최근 1년 25,125.19%. 이 네 종목 평균 63.29% 상승. 1.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 설비기기 생태계를 모두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하시고 미국 해군 장관과 캐나다 해군 총장 등이 현장 거제도와 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군함과 LNG선 건조 보수 정비를 협력을 부탁했는데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 최저가, 최단기 납품의 유일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3. 최근 체코 원자력 계약 정부 승인,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코리아, K 원자력이 중동과 아세안에서도 많이 너부거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종목의 ETF에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가 방산 우주, 종목 비중, LIG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풍산, 센트렉 아이, 인텔리안테크, 이노스페이스, 타이가 조선 탑10,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하나엔진, HD 현대마린엔진, 동성화이텍, 성공밴드, 태광. 다음에는 타이거 중공업, 두산에너비티 원자력,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현대라템 방산, HD 현대일렉트릭 전력설비기기, 하나오션, 조선방산, 현대미포, 효성중공업, 두산. 타이가 미국 테크 탑10,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넷플릭스, T-모바일 US. 72 복류 마법 계산법.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핵폭탄보다 더 폭발력이 강한 복리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의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습니다. 복류 폭발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 복류 마법 계산법. 70일 연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계산법. 네 종목 평균 수익률 63.29%이나 그 절반 이하인 30%만 적용해도 70이 나누기 30%는 2.4년, 즉 원금이 2배로 증가하는 기간이 약 2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첫 돌에 한 살에 100만 원을 돌잔치 때 들어온 축의금과 금반지 등을 모아서 사줬다면, 이 네 종목을 100만 원어치를 같이 분산 사줬다면은 2살 반에 200, 5살에 400, 7살 반에 800, 10살에 1600, 12살 반에 3200, 15살에 6400, 17살 반에 1억 2800, 20년, 20살에 2억 5600, 22살 반에 5억 1200, 25년, 25살에 10억 2400. 얼마가요? 100만 원이 연 30%가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을 해서 30살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33.5세 200, 35살 438세 8.5세에 800, 40세 1600, 43세 5세에 3200, 45세 6400, 48.5세에 1억 2800, 50세에 2억 5600, 53.5세에 5억 1200, 55세에 10억 2400. 200만이 되면은 20억, 300만이 되면은 30억, 1000만이 되면 200억.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투자를 한다면 2049년도 25년 후에 100억 부자, 10억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조금만 저와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하시면 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부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근로자도 주부도 학생도 군인도 은퇴자도 누구나 다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안전하게 ETF로 누구나 즐겁게 행복하게 장수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숨 쉬는 것 외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금융문맹 탈점할 수 있는 것. 법문을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2022년 11월 20일부터 소수점이야 1,000원부터 모든 좋아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배당도 나오고 수익도 납니다. 폭락 짧고 상승 길다. 97년 IMF, 2000년 IT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 인플레로 끝나고 모두가 1년 전후에서 원상 회복 상승했습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숨 쉬는 일 외에는 돈 없이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옛날에는 농경지사에서는 그저 밭에 가서 그냥 나물 뜯어오고 뭐 풀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하고 나무도 산에 가서 긁어다 떼고 또 거름도 들판 이런 데서 풀을 뜯어다가 퇴비를 만들고 그랬지만 지금 그런 거가 있습니까? 모든 게 돈입니다. 가족도 돈이요, 형제간도 돈이요, 친구간도 돈이요, 교회도 돈이요. 어디에 돈이 없이는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고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봐라. 돈은 만화의 뿌리다. 이렇게 아주 돈을 나쁘게 생각했고요.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하신 분들한테는 장사치, 공돌이, 공순이 뭐 천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회와 국가에 이익이 되는 그런 창조적인 생산품을 만든다거나 일자를 창출한다거나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분이 지금은 애국자요 아주 귀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식을 바꾸고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이 유대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금융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금융을 달인이야, 금융 달인. 그래서 인구 세계 0.3%가 세계 자산의 30%를 보유하고 미국 인구 2%도 안 된 인구가 미국 자산의 20% 이상을 보유한다고 미국의 좋은 대학들 다 설립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하고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금융을 합니다. 금융. 그래서 제가 한국 금융문맹 탈출학교를 설립해서 무료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메리츠자산 운영 앰버서더가 되고 지금은 미래에셋 MFA로 또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주고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금년 12월 1일 날은 첫돌 100만 원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려 합니다. 그저 첫돌에 100만 원만 묻어줘도 우리 손주들이 30% 수익률로 나간다면요
아니 15%만 돼도 평생 1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30% 되면 60세 전에 1조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30%만 60% 말고 30%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첫 돌을 지난 어린이가 있다면 10살까지 이유 불문하고 모으고 아끼고 전략해서 1,000만 원 정도만 꼭 묻어줍시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취업하면 바로 수입의 꼭 10%는 개인연금저축펀드에 꼭 가입해서 정부의 15에서 16.5% 세액공제를 받고 세금을 이연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받습니다. 그걸 재투자하면 30% 플러스 15%면 45% 되면 2년마다 원금이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 꼭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세액공제부터 받으시고, 두 번째는 꼭 국민연금 그래도 가입하시고, 세 번째는 퇴직연금도 그냥 회사 맡겨버리지 마시고 개인연금 디폴트 옵션이라고 2020년 7월 10일부터 자기 퇴직연금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DC형과 DB형인데 DB형은 완전히 고정이고 DC형은 자기가 매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우량 펀드에다가 투자하십시오. 그러시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민연금 수급자 타는 사람은 41만 명이나 늘고 돈을 대는 가입자는 57만 명이나 작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하루 부채가 885억 원씩 쌓여가고 있고, 이거에 모여서 1년에 32조 원이 빚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정부가 빚 때문에 큰일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41년, 26년 후에는 지금 1,000조가 넘는 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 31년 후에 정도로 가면은 그 1,000조 된 연금이 꽝 바닥이 나서 0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 10대, 20대는 연금을 가입해도 이 식으로 하면은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지금 55세에서 79세까지 고령 진화인데, 저는 뭐 55세를 고령을 보지 않습니다. 80은 넘어야 고령이에요. 중년입니다. 70까지는. 한 개 이상의 연금 수령이 50.3% 이제 겨우 넘어섰는데 고작 한 달에 75만 원 평균. 그러다 보니 OECD 선진 주요국 노인 평균율 중에 압도적으로 1위 한국. 1위 40.4%, 100명당 40.4명. 5위 미국 22.8명. 7위 일본 20명. 8위 영국 13.1명. 10위 독일 11명. 12위 프랑스 4.4명. 13위 덴마크 4.3명. 14위 노르웨이 3.8명. 2023년 주식 보유기간 미국 27.8개월, 홍콩 27개월, 일본 14.3개월, 중국 7.4개월, 한국 코스피 4.5개월, 코스닥은 고작 1.1개월. 그저 단타입니다. 한미 가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 2023년 기준 한국은 부동산이 76%, 미국은 절반도 안 되는 34%, 금융자산은 한국은 24%, 미국은 2.5배나 근 3배 66%. 이 금융자산 중에 2024년 4월 18일 한국은행 발표 통계에 하면은 한국은 보통 예금의 절반 50%, 2,400조. 주식이나 펀드에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20%약 1,100조. 반면 중국은 66%나 된 금융자산 중에 현금 고작 15%, 우리는 절반 50%. 그리고 나머지는 주식과
장기 펀드에 가입해서 2019년 1분기에 35만 명 100만 장기 은퇴를 했는데 5년 후 2023년 작년 1분기에는 86만 1275명이 100만 장기로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26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본주의 꽂힌 주식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업을 연구하고 경영을 연구하고 기업인을 연구하고 세계의 변화와 혁신을 연구해서 우리 모두가 금융으로 금융민주주의로 우리 모두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과 노후 준비해서 장수를 행복한 노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